상가 한 칸이 비워지지 않은 채 묶여있는 동안 건물주가 잃는 것은 한 달치 월세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기회, 건물 전체의 가치, 그리고 매일 같은 문제로 신경을 쓰는 시간까지 함께 빠져나갑니다. 특히 임차인이 권리금이라는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끝난 줄 알았던 계약이 갑자기 길고 복잡한 다툼으로 바뀌곤 합니다. 오늘은 이 답답한 상황을 끝내는 방법, 상가 명도 소송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짚어보겠습니다. 월세가 몇 달째 밀렸고 계약 기간도 이미 지났는데 임차인은 점포문을 계속 열어두고 전화는 점점 뜸해집니다. 비워달라고 하면 권리금은 어떻게 할 거냐, 장사하느라 들인 돈이 얼마인데 하는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주택과 상가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살림집은 거주의 문제지만 상가에는 영업과 권리금이라는 변수가 얹혀 있어서 임차인이 버틸 명분이 훨씬 많습니다. 분명히 계약이 끝났는데 왜 내 건물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나? 이런 답답함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이 감정 싸움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법적 절차로 점유를 되찾는 상가 명도소송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점유를 돌려받는 소송입니다. 건물명도, 건물인도라는 말로도 부르는데 모두 같은 뜻입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권리 없이 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점유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단순한 목표까지 가는 절차가 생각보다 촘촘해서 한 단계만 어긋나도 시간이 몇 달씩 늘어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제 절차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보통 내용 증명으로 계약이 끝났으니 점포를 비워달라는 뜻을 분명히 남깁니다. 월세 연체가 사유라면 기준이 중요한데 상가는 월세가 3기, 그러니까 3달치에 이르도록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2달치 기준인 것과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둘째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거의 반드시 함께 진행하는 절차이고 비용 부담은 크지 않으며 집행은 보통 2주에서 4주 안에 마무리됩니다. 셋째는 소장 제출과 재판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내면 임차인에게 송달되는데 송달에 평균 2주에서 3주가 걸리고 이후 변론기일이 잡혀 보통 한두 차례 재판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넷째는 강제 집행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끝까지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실제로는 승소 뒤 대부분의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만 끝까지 버티는 경우라면 이 절차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고 또 가장 뼈아픈 실수가 바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임차인이 점포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슬쩍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자가 바뀌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이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강제 집행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바로 이 위험을 막는 안전장치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는 법원의 처분을 미리 걸어두는 것입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포 안에 고시문을 붙이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비용은 작지만 이 한 수를 빼먹으면 전체 소송이 무너질 수 있어서 사실상 필수로 봅니다. 상가 명도 소송이 주택보다 까다로운 진짜 이유는 권리금입니다. 법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날 무렵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고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 그러니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버티곤 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막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구체적인 새 임차인을 제시하거나 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 법원은 권리금 회수방해 주장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앞서 말한 3달치 월세 연체처럼 임차인이 먼저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자체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권리금과 관련한 모든 협의 과정을 서면으로 남기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고 가능하면 계약 단계에서 제소 전화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기간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 약 한 달, 본안 소송에 보통 3달에서 6달이 걸립니다. 다만 임차인이 권리금이나 영업 관련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끝까지 다투고 항소까지 가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여기에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라면 강제 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약 석 달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기간을 줄이는 핵심은 처음 단계의 설계입니다. 해지 통보의 근거를 탄탄히 잡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빠뜨리지 않고 임차인의 방어 논리를 미리 예상해 증거를 준비해두면 불필요하게 늘어지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 소송은 소장 한 장 접수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해지 사유의 정리, 점유 이정 음지 가처분의 타이밍, 권리금 같은 상가 특유의 방어 논리에 대한 대비까지 처음 두는 한 수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절차를 모른 채 혼자 진행하다 작은 오류로 사건이 늘어지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건물주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 명도 소송만큼은 실전 경험이 충분한 곳과 처음부터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 전문, 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펴낸 저자가 직접 여러분의 사건을 맡는다는 뜻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정 음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다뤄온 경험이 있고 부동산 관련 소송 전체로는 7,000건이 넘습니다. MBC, KBS, SBS, YTN 등 여러 방송의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상황이 더 길어지기 전에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정리해보세요. 먼저 계약서와 내용 증명, 월세 연체 내역, 임차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이 자료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에서 명도소송, 무료 승소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고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주세요. 상담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제외되고 공휴일은 쉽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비워지지 않는 상가 때문에 묶여있던 시간을 지금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